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개론이라 부르는 경영혁신과 ERP 두 번째 시간이죠. 제 지난 시간 ERP 개념과 등장, 발전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 ERP 도입과 ERP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ERP 개념이나 ERP 발전 과정 특징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도입과 구축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앞 시간 얘기 드렸듯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경영혁신과 ERP는 ERP의 네 가지 모듈 회계, 인사, 생산, 물류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 라고 한 번 더 안내드리면서 도입과 구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 도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ERP가 도입되는 방식, 고려사항, 도입 효과까지 순서대로 살펴보죠. 먼저 ERP 도입 방식부터 가볼까요? 기업 내 ERP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건데 그게 두 가지, 일괄 도입이라는 것이 있고 단계별 도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괄 도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직 내, 우리 기업 내 ERP 시스템의 전 모듈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도입하는 걸 일괄 도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계별 도입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는 거죠.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학습하는 ERP 모듈이 크게 네 가지다. 회계, 인사, 생산, 물류 이 네 모듈을 동시에 도입하는 걸 일괄 도입이라고 하고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씩 도입하는 것을 단계별 도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괄 도입과 단계별 도입에 대한 특징,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먼저 회사가 ERP를 일괄 도입을 하게 되면 전사적인 차원, 우리 회사 전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BPR,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경영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의 통합성과 연계성 측면에서는 하나씩 하는 것보단 일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단계별 도입이라고 하는 건 일괄 비용에 비해서 문제는 이 부분이죠. 비용 측면. 당연히 우리가 단계별 도입을 하게 되면 비용의 절감 측면, 일괄 도입을 하면 비용이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든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단계별 도입하면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시간 안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도입 기간이라고 하는 건 전체 모듈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려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순위 먼저 하나 일부만 가져올 때는 그 도입 기간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전체를 다 도입되고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은 비슷하거나 단계별 도입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필요한 거 우선순위가 도입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짧다. 데이터 간의 연계성이나 BPR의 효과가 일괄 도입에 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 그 이유는요. 일괄 도입을 하면 네 가지 모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어떤 업무 재설계 시스템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단계별은 하나씩 가져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 미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고요. 일괄 도입과 단계별 도입 구분되셨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ERP 도입을 원하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ERP 시스템을 회사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자체 또는 외주 의뢰를 통해서 직접 개발하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ERP 패키지를 구입해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을 하건 기존 패키지를 도입을 하건 ERP를 도입할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냐,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냐,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ERP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업무 시스템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ERP를 도입하려면 업무 재설계 BPR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TFT 회사 자체의 TFT를 구성할 때는 우리 회사 최고의 조직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경험이 많은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유능한 컨설턴트 찾기 힘들다. 저요. 네, 저 같은 사람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을 하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전사적인 참여 유도. 사실은 ERP 도입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RP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업무의 재설계, BPR이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경영진의 의지가 없거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비협조적이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전 직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노력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행되고 동반되어야 ERP 도입을 통한 경영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요.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는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건 주문해서 제작하다라는 표현인데 ERP 시스템을 사용자 기호에 맞게 수정해서 기능을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는 주문 제작이라는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만의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업무에 대한 흐름이나 업무 체계가 변형되었을 때는 수정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라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부르는 주문 제작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라. 지속적인 교육이나 사실은 ERP 시스템 도입하고 난 뒤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도입되고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 ERP 도입 시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을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그래서 기본적인 고려사항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ERP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구축, 실행, 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RP의 기본적인 도입에서 운영하는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투자 단계, 구축 단계, 실행 단계, 확산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투자 단계라고 하는 것 우리 조직의 PPR을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ERP 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결정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ERP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수행을 하는 단계인데 얘는 경영진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경영진의 결정된 대로 구축을 하게 될 건데 투자 의사 결정된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수행을 합니다. 기업에 적합한 ERP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ERP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느냐 전사적 시스템에 대한 변화 관리와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 내 업무 문화를 어떻게 재설계, 어디까지 재설계를 하고 ERP에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투자를 결정하고 구축이 되었다면 구축된 걸 실행을 하셔야 된다. 이 실행이라고 하는 건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 단계이다. 사용을 해보면 문제점을 찾아내셔야죠.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서 도입한 ERP에 대한 성과가 경영혁신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느냐를 판단을 하고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단계가 확산인데 ERP 활용 가능한 모든 영역에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회사 내에 특정한 조직,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조직의 모든 분야에 ERP가 활용이 되어야 되고 전사적으로 고도화 보편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와 구축과 실행과 확산 의미는 명확합니다. 최초에 도입하겠다고 결정하는 단계가 투자, 도입해서 설치하는 단계가 구축, 설치된 걸 사용해보는 단계가 실행. 실행 단계에서는 당연히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교육은 확산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육을 통해서 사용을 해봤다면 전체 업무에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걸 확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도입이나 운영 단계에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순서는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ERP를 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RP 도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효과는 통합 업무 시스템의 구축이다. 우리 ERP를 바로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시죠. ERP가 설치가 되면 전체적인 업무 시스템이 통합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중복 업무가 배제되고 통합 업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기준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 내 조직 정보, 회계 정보, 회사 정보에 대한 표준 체계가 정립이 된다. 부서별로 서로 다른 코드나 명칭을 쓰던 것을 ERP를 통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코드화가 정립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ERP를 통해서 투명 경영이 실행이 되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이 된다. 가끔 오프라인상에 그런 질문을 아니 교수님 회사에 ERP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서 어떻게 고객 만족도가 향상이 되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ERP 전문적인 과정을 본다면 우리 택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택배에서 물건을 시키게 되면 배송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현재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어디에 있다, 언제쯤 도착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물류관리 시스템 SCM이라는 ERP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과거에 회계 처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물류관리가 개별적인 업무로 있을 때는 서로 협업이 안 되니까 비효율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통합 시스템으로 효율성이 강조되다 보니 생산관리와 물류관리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다루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ERP 수행을 통한 ERP 실행을 통해서 경영혁신의 효과는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ERP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차세대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하다. ERP가 현재 기능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순서대로 본다면 BPR, 업무 재설계죠. BPR을 통해서 ERP가 구축이 되고 그 ERP를 통해서 경영 혁신, 프로세스 혁신, 다른 말로 PI가 실행된다. 그럼 이 경영 혁신이 실행되는 출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차세대 기술과의 뭐까지 가능하다? 융합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경영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경영 정보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각종 경영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경영 지표 개선 항목을 본다면 재고나 물류 비용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재고 감소나 장부 재고와 실물 재고 일치를 기할 수 있고요. 부서별, 사업장별 손익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이나 1인당 매출액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정확도 증대와 업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고 중복 업무가 배제되니까 결산 작업 등에 대한 업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ERP 도입에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 리드 타임 혹은 사이클 타임, 리드 타임이나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건 업무의 주기, 일을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중복 업무가 배제되니까 이런 시간들은 당연히 뭐 될 수밖에 없다? 단축이 되겠죠. 업무 시간이 단축되면 결론적으로는 원가 절감이 되고 원가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손익 관리가 제대로 되져서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ERP를 도입을 한다라는 이유는 도입 효과라는 이유는 ERP가 가지는 장점이 그대로 녹아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ERP 장점을 따로 공부하시고 도입 효과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ERP에 대한 특성이나 장점이 이해가 된다면 도입 효과는 자동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RP 도입 효과 살펴보시고 있고요. ERP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경영혁신 관련 용어들, 리드 타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서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생산 리드 타임, 구매 리드 타임, 영업 리드 타임에서 과거에는 리드 타임 그러면 주로 얘기한 건 생산 리드 타임이었습니다.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나 이걸 좀 범위를 넓혀 본다면 생산 리드 타임뿐만 아니라 생산하기 위한 자재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영업에 관련된 리드 타임까지 이 통합적인 리드 타임을 ERP 구축을 통해서 단축할 수 있다.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건 시작에서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이클 타임.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리드 타임과는 의미는 조금 비슷한데 구체적인 차이는 조금 있죠. 리드 타임은 시작에서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생산, 구매, 영업 항목이 나뉘어진다라고 했고요.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건 주기적이다. 어떤 상황이 시작해서 이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ERP 도입을 통해서 리드 타임도 줄어들고 당연히 사이클 타임도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에 ERP에서 등장한 용어에 총 소유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화하는 것을 총 소유 비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ERP 도입뿐만 아니라 ERP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한 주기 어떤 A라는 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 B라는 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 C라는 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ERP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각 단위별 비용 계산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그 개념을 총소유 비용이라고 하고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살펴보긴 하신 내용인데 주문해서 제작하다. 우리가 기본적인 ERP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혹은 화면, 필드, 보고서 등의 ERP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현하는 걸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ERP의 특징에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많은 것보다는 작을수록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ERP라는 것에 대한 아웃소싱 얘기하기 전에 컨피규레이션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커스터마이제이션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단순하게 주문해서 제작하다라고 한다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성해 주는 것. 일종의 이 컨피규레이션도 주문 제작의 의미와 연계될 수는 있으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ERP 시스템 자체에 대한 화면 구성, 전체적인 필드, 보고서 형태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 주는 것이다. 주문 제작에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어 구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ERP 아웃소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ERP를 자체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할 것이냐 라는 차이인데 사실 이 ERP 아웃소싱은 과거에는 잘 출제되지 않다가 최근에 자격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ERP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 할 수 있으세요. 다만 자체 개발할 때는 구축하는 단계에서 유지 보수까지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전문 기관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도입을 하면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인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라 외부에 위탁을 하면 전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이나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고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지 못한 지식 획득, 전문적인 내용도 ERP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본다면 ERP 도입할 때는 자체 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뭐가 유리할 수 있다? 아웃소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ERP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관련된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1번입니다. ERP 도입의 효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ERP 도입의 궁극적인 효과, 가장 바람직한 건 무엇인지 물으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죠. 기본적으로 ERP를 통해서 자동화가 되기도 한다. 일부분.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공장 내 자동화 반영을 많이 도입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출발점이 ERP이긴 하지만 ERP 도입의 궁극적인 효과가 자동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ERP 도입을 통해서 매출 증대는 가능하지만 인원 절감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불량품 감소, 다시 해서 ERP 도입을 통해서 생산 품질은 향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품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ERP 도입의 궁극적인 효과를 묻는다면 경영 혁신의 프로세스 혁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문제 1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재되지 않는 것. ERP 도입을 해서 중복 업무가 배제되니까 결산 작업 단축됩니다. 빙고,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가 될 수 있고요. 투명 경영 환경이 구축이 되겠죠. 리드타임이나 사이클 타임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소된다. 중복 업무가 배제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3번, ERP 도입의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거.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혁신의 첫 번째 출발점이 ERP 도입이다. ERP 도입의 가장 큰 목표는 업무 효율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있다. ERP 도입이 된다고 해서 기존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해오고 있던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업무 재설계라는 BPR을 통해서 훨씬 효율성을 가져서 업무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ERP 도입한다고 해서 A라는 사업을 하다가 B, C, D로 훨씬 더 넓혀질 수 있다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답은 2번일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ERP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 해서 업무의 비효율을 줄인다. 업무의 비효율을 줄인다는 말은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고객 입장에서 ERP 도입은 공급 사슬의 단축, 리드타임의 감소, 재고, 절감 등을 이룩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의 답은 2번 확인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ERP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이 시간 두 번째 내용 ERP 구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ERP를 구축했을 때 성공 요인, 이러면 성공한다. 반대로 저러면 실패한다.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살펴보실 거고요. ERP를 도입을 할 때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입니다. 자, ER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 설명을 드렸듯이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전 직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ERP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실제로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 종업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종업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우수한 ERP 패키지, 이 우수한 ERP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회사 업무 스타일에 맞는 ERP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반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능이 부족하다, 확정성이 부족한 ERP라고 하는 건 현재는 단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프로젝트 참여 인력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도 ERP 도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RP 사용자 능력 부족 같은 내용이고 회사의 관심 부족, 당연한 형태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ERP 구축에 대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굳이 상세하게 암기하시려고 하기보다 ERP 특징만 정리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체크될 내용이 아닌가. 사실은 실패 요인보다는 성공 요인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드시 얘기 드렸듯이 핵심적인 건 ERP 도입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그 교육 훈련의 내용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ERP가 교육이 됨에 있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교육은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교육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에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져야 되고 논리적 작업 단위인 트랜잭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초점을 업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법과 시스템에 대한 사용 방법도 교육이 되어져야 되지만 BPR의 업무 재설계가 되었다면 업무 처리 방식까지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시스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조직 차원의 변화 관리 활동을 잘 이해하도록 강화해야 된다. 과거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부문별, 부서별, 우리 부서, 우리 부문에 대한 일만 했다라면 ERP가 도입된다라면 부서별, 부문별의 통합 업무 시스템이 처리되기 때문에 전체 부문과 전체 부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RP를 도입하고 ERP 구축했을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회사 업무 처리 방식을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ERP 도입이 성공되려면 BPR, 업무 재설계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 기능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이게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업무상의 효과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간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ERP가 도입이 되어야 되고 커스터마이징이 뭐라고요? 그렇죠? 주문 제작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연성 측면에서 주문 제작이 너무 많게 되면 향후에 변형을 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업무 단위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통합 위주로 처리가 반영이 시스템 설치가 되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BPR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ERP 도입 혹은 구축 실행에 대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온 내용들 모두 다가 지금까지 ER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ERP 특성에 모두 나온 내용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동일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ERP 구축 방법 볼까요? 저희가 사실은 ERP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구축 방법입니다. ERP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먼저 분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 업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그 회사에 맞게끔 ERP를 설계를 하시고 설계된 내용대로 구축을 하고 구축된 걸 활용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순서대로가 구현입니다. 분석 절차에서 설계 절차에서 구축 절차에서 구현 절차에서 저희 ERP 자격 시험에 ERP 개론 경영혁신과 ERP의 사실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바로 이 구축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분석 단계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분석 단계에서 처음이니까 당연히 TFT 구성해야죠. 현재 업무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현업 요구를, 경영 전략을, 목표와 범위를, 시스템 설치까지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분석이다. 분석은 첫 번째 단계이시죠. 자, 분석을 했다라면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설계를 합니다.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을 해 개별 분석을 해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추가 개발이나 수정 보완 문제 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갭이라고 하는 건 ERP 패키지가 가지는 기능과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개선 방향을 투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다시 하겠어 현재 업무를 파악을 하고
업무 재설계 BPR이 이루어졌다라면 기존 업무가 현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됐다면 이걸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투비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 업무와 투비 프로세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갭이라고 하고요. 그 차이를 분석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ERP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다. 그게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ASIS가 뭔지, 투비 프로세서가 뭔지, 갭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자격시험에는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투비 프로세서 도출, 갭 분석, 패키지 설치를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 혹은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구축 단계에서는 설치가 된 상태다라고 한다면 테스트를 할 것이고 추가 개발이나 수정, 연계 테스트, 출력물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구현 단계에서는 시스템 평가, 유지 보수 기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구현은 자격시험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고요. 대부분 분석, 설계, 구축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분석과 설계를 구분하는 게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순서 묻는 건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분석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구축 단계에서 구현 단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현에서 마지막 하나 덧붙인다면 프로토타이핑 이 용어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인데 우리가 기존적인 ERP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할 때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건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시스템상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시험적인 운영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이건 구축 단계에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현 단계에서 자, 구축이라고 하는 건 최초 설치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연계성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유지 보수 과정은 시스템 평가 과정은 실제 데이터로 전환되는 과정은 구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ERP 구축 방법까지 살펴보셨고요. ERP 구축에 대한 예제 문제,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안내를 드렸지만 성공 요인이나 실패 요인, 성공을 위한 제한, 재언 이런 부분은 ERP 특성과 조금 연계한다라고 생각하면 답을 크게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을 거고 조금 중심을 둔 부분은 바로 구축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가장 기본 문제이시죠? ERP의 구축 순서를 물었습니다. ERP가 구축을 되려면 우리 회사에 맞는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업무 프로세스인지 분석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맞춰서 구축이 되었다면 마지막 단계 뭐까지요? 구현까지 간다.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라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분석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구축, 구현 단계에서 하게 되는 각각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문제 2번. 구축 절차 중에서 자, 다음에 구축 절차 중에서 모듈 조합화,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의 확정을 하는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냐? 우리가 ERP의 구축 절차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서 모듈 조합화, 테스트나 추가 개발을 어디서 하느냐? 모듈이 조합화되고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고 하는 건 만들어져야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구축 단계시죠. 그리고 구축 단계를 지나서 데이터를 전산화하거나 기존 데이터 넣어서 오류를 검증하고 유지보수 단계에 가는 건 구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 답은 4번이고요. ERP를 도입할 때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빙고. 경험 있는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해야지 ERP 도입하고 난 뒤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전사적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 유도할수록 효과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ERP는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좋은 걸 도입한다고 해서 회사 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한 ERP 패키지가 있을 때 물론 자체 개발보다는 패키지 도입이 가지는 장점이 더 클 수 있는데 출발점은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도입을 하셔야 한다. 문제 4번 ERP 효과적인 ERP 교육, ERP 설치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 첫 번째, 다양한 교육 도구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져야 됩니다. ERP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을 하고 트랜잭션 기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가 BPR을 통해서 업무 재설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되져야 ERP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단위 업무에서 통합 업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ERP 활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차원의 변화 관리 활동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 문제 4번 답은 3번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경영혁신과 ERP 개론에서 ERP 도입과 ERP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ERP라는 내용 자체가, ERP 개론이라는 내용 자체가 ERP가 가지는 특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학습한 ERP의 기본적인 특성이 정리가 되신다면 이번 시간 학습하신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구축 방법이나 구축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은 경영혁신과 ERP의 가장 마지막 내용인데 확장형 ERP와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를 살펴보실 텐데 기존 확장형 ERP에서 변형되고 앞으로 변해갈 환경이 차세대 ERP라고 본다면 이 차세대 ERP 부분이 분명히 향후에는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 확장형 ERP와 4차 산업 그리고 차세대 ERP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